오카?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영상 올린다 그래놓고 쌤이 진짜 미안해요. 너무 바빠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오프라인 학생들 도와주다 보면 커스터마이징이라 그러죠. 학생들 개별로 맞춰서 막 문제 준비해주고 맞추고 하다 보니까 수업 컨텐츠나 퀄리티는 올라가서 좋은데 온라인상으로 소통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아마 기말고사 때는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시간의 여유가 좀 더, 쌤도 시스템을 구축해 감사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이 기말은 제대로 진짜 해줄게요. 중간고사도 어쨌든 일주일 남아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이론이랑 알맹이 터는 영상들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좀 올리고 그럴 것 같아요. 퍼펙트로 학원에서 쓴 책이 있어요. 자, 하여튼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할 거는 대칭이동의 고급 스킬이라 그래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이동만 시키거나 평행이동만 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밑에 상황처럼 지금 f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y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것도 있는데요. y축 대칭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칭 먼저 시키고 평행이동을 나중에 시켜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모든 도형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쵸? 근데 대칭이동을 안 시키고 평행이동 시켰다가 대칭이동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타겟 점도 평행이동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아래쪽을 비교를 해보면요. 경로 A가 있어요. 얘가 어떤 점을 갖다가 내가 일단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Y축 대칭이동을 먼저 시켰고요. 그래서 P'에 왔고 걔를 X축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1,1에 왔어요. 근데 이거를 경로 평행이동부터 먼저 시키게 되면 얘가 먼저 이만큼 이동해서 3,1로 갔죠? 그랬다가 걔를 대칭이동 시키니까 마이너스 3,1이 됐죠. 누가 맞냐는 거죠. 이론상.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모든 도형을 다 평행이동 시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본이 되는 점과 대상이 되는 점을 다 평행이동 시켜야 돼요. 근데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기준점을 두고서 그냥 미러링을 한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건데 X에 점이 있어요. 이거 바로 대칭이동 시킨 결과는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오게 돼요. 근데 이 평행이동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하겠다라는 그 개념이 이 원본 점에도 통용이 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먼저 시키는 거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 점이 원래 의도된 바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 평행이동을 먼저 시키고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세 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부터 내가 평행이동을 먼저 오른쪽으로 두 칸을 하게 되면요. 대칭이동한 데칼코마니의 대상도 세 칸만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본점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세 칸, 오른쪽으로 세 칸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이에요. 대칭이동만 놓고 보면. 근데 이 녀석이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평행이동을 한 만큼이 대상에게도 반영이 반대 방향으로 된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한 대상이 평행이동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모든 원리상 주어져 있는 대상이 됐든 원본이 되는 점이나 도형은 전부 다 평행이동을 할 거면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하면 맞는 방향으로 다 움직이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대칭이동 먼저 해야지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무슨 뜻이냐? 평행이동을 먼저 하게 되면 대칭축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왜 우리 이거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원의 밖에서 접선의 방정식 긋는 거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려운 내용이죠. 쉽지 않아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m제곱. 그리고 원 위에 점이 주어지면 쪼개기 해가지고 x1, x, y1, y 해라. 근데 이거 다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근데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
그럴 때 쌤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외우지 말고 원의 중심처럼 식을 다룬 다음에 역평행 이동을 해라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평행 이동하는 만큼 이 대상이 되는 바깥에서의 점도 똑같이 반드시 평행 이동을 해줘라 제가 얘기 강조를 하거든요. 이거 학생들이 많이 빼먹어. 그러니까 원만 평행 이동시켜서 접선 구한다고요. 그럼 값이 다르게 나오잖아. 그러듯이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키고 대칭 이동을 나중에 하게 되면 평행 이동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하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뭐 올바르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축을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가지고 이제 레벨 1 한번 같이 볼게요. 요번에는 이제 간단한 것부터 해서 복잡한 것까지 예시를 볼 건데 대칭 이동을 한번 하고 평행 이동을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러게 되게 되면 대칭 이동을 한번 하고 평행 이동을 한번 하는 케이스에선 당연히 쌤이 대칭 이동 먼저 하랬어. 그거 기억하면 돼요. 자, 예시를 보니까 2x 빼기 3, y 더하기 3이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결과를 보면 되는데 y는 바뀐 게 없죠. 그 x하고 y 문자 자체를 보면 돼요. y 앞에 마이너스 1이나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y는 평행 이동만 했어요. 그리고 x는 평행 이동을 하기는 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돼 있죠. x는 앞에 마이너스 x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x 앞에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없어요. 바깥에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건 분배 법칙을 쓴 이후인 거고 분배 법칙을 쓰기 직전 전 단계에서는 괄호 안에 x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의 부호를 피했죠. 요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얘는 일단은 x y축 방향으로 대칭을 이동해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걸 첫 번째 먼저 하자는 거죠. 그런 이후에 각각에 맞는 평행 이동 값을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밑에 걸 보게 되면 대칭 이동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2x 플러스 1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후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방정식. 그냥 이렇게 문제를 주면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이거를 위에처럼 기호로 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얘를 기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fx라고 잡았을 때 얘는 결국에 fx에다가 y축 대칭 이동이니까 f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고요. x 마이너스 3,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이켜서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y죠.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도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요 녀석이 지금 x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마이너스 2x가 답이 돼야 되니까 1번 5 이거 다 1번으로 돼 있네. 이거 오류 같아요. 뭐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3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될 거야. 그래서 플러스 6이 되는 7이 맞습니다. 1번이 맞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확인했네요. 그 오르는 거. 자, 그 다음에 레벨 2도 그런가 보다. 쌤이 아무래도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또 영상 촬영하는 게 급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컨텐츠에 오류만 없으면 문제 풀어보고 괜찮으면 넘겨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앞으로 그런 거 좀 더 줄일 거예요. 쌤도 이제 적응하는 단계니까 AI하고. 자, 그러면 1 빼기 x 그리고 빼기 y 빼기 2의 대칭 이동을 해석하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보니까 대칭 이동을 두 번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x하고 y에 음의 부호가 붙어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 된 거예요. 일단 원점 대칭을 먼저 시켜야 되고 그다음 평행 이동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얘를 2, 마이너스 1의 원의 중심인 건데 f에다가 지금 얘를 상황을 보니까 원점 대칭인데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잖아. 그럼 이렇게 줬을 거란 말이에요. x 어렵게 줬다면 이거를 해석한 게 요 위일 거라는 거죠. 그쵸? 원점 대칭이니까 x하고 y에 음의 부호 붙여야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면은 이렇게 된 거겠죠. 원점 대칭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원점 대칭 해야 되니까 부호 다 뒤집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근 가니까 2,4가 돼서 역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요번에는 좀 심한 내용인데 대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보니까 간단해 보입니다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x하고 y가 일단 뒤집어졌죠. 그럼 y는 x 대칭인꼴인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y의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요.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x하고 y의 기호가 자리가 바뀌었는데 부호도 바뀌었어요. 이거를 과연 내가
마이너스 y를 x의 기준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문자 기준으로 볼 거냐, 순서상 위치 기준으로 볼 거냐, 그거에서 혼란이 생긴다고요. 지금 이거 얼핏 보면 쌤, 순서상의 왼쪽 x, y에서는 얘는 x, y에서는 x, 기준이니까 y축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y의 음배보가 붙었으니까 그 문자 그 기조대로 따라가야 돼. x축 기준으로 얘는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의미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바꾸려면 배칭 이동을 하는데 y는 x축 대칭이랑 같이 들어와서 자리가 바뀌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칭 이동 끼리 안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리 원칙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플러스가 없었어. 그래갖고 f에 마이너스 y, x였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x, y는 x 대칭으로 자리를 바꾸기 이전에 x축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해서 마이너스 y를 만들고 그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많이 맞잖아. 그래서 대칭 이동끼리나 평행 이동끼리가 같이 있으면 순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하는 거니까. 근데 평행 이동이 곧 대칭 이동의 기준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단계에서 지금 일단은 y는 x축 대칭을 했어요. 근데 y좌표의 부호로 바꾼다고 되죠? 여기도 x축 대칭으로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좌표를 바꿀 건데 지금 여기 보면 y좌표 역할은 변수 x가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게 그 얘기예요. y좌표 역할, 순서상 x, y에서 y 자리에 x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바뀌는 대상은 x지 y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걔는 y축 대칭 이동이 돼야 되는 거지 x축 대칭 이동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내가 말을 해버리는 순간 y 음배보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뒤집었어요 한번. 그러고서 요번에 x도 붙이고 있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붙이고 자리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계가 헷갈린다면 변형된 최종 좌표에서 x는 뭐 마이너스 y 프라임, y는 x 프라임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쌤이 추천하지는 않고요. 순서상 헷갈리면은 대칭 이동끼리 안에서는 자리가 바뀌어도 그게 상관없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문자 기준이다. 순서상 기준이 아니다. 즉 f에 y, x로 들어와 있어도 이 y는 x축 대칭 기준, 얘는 y축 대칭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순서상이 뒤집어져 보이죠, 그렇게 하면. 근데 뒤집어 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이동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면 2, 3을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3, 2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x, y였다고 하잖아? 좌표 x, y라고 했다면 얘를 원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누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 부호가? 3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드시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에다가 마이너스 이 방향만큼이라고 했는데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어디다 적용해야 돼요? 그 y에다 적용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2, 3을 갖다가 자리를 바꿔놨고 그 상태에서 x축 대칭 이동시키지만 원래의 y값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3을 부호로 뒤집고 y축 방향으로의 마이너스 2만큼의 평행 이동도 지금 위에도 보면 y를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y를 마이너스 2만큼 바꾸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죠. 이거 보기에 답이 잘못됐네요. 얘가 맞는 건데 이제 자리가 바뀌어 있었어야 돼요.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2개 더 있어요. 영상이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좀만 참아주시고 금방 합시다. 자, 요번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들어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얘기하면 부호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평행 이동을 시키자 이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그 x와 y 자리에다가 살짝 속 바꾸고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렇게, 자, 문자를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문자 그대로 하고 있어요. y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x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빼기 1 플러스 1. 자,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전체에다가 플러스 4를 매기고요.
여기다 의미부호 매기면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대충 그러니까 어쨌든 쌤이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하래. 그것만 기억해도 일단은 성공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점대칭 이동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짜 복잡해지는데, 자, 점대칭이라는 거는 원점대칭이랑 다르죠. 점대칭이라는 거는 x는 p, y는 q에 대해서 2p 빼기 a, 2q 빼기 b가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a, b로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점대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형을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해라. 왜 그야? 그러면은 1,2를 먼저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 x 자리에다가 그대로 x 플러스 3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y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배를 해야 돼요. 1을 2배 하고 빼기 y를 넣고요. 그 다음에 x가 제곱인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이 2배가 돼서 마이너스 2 빼기 x 제곱인 거죠. 이게 지금 대칭 이동이 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데 굳이 이걸 다 풀지 말고 일단 평행 이동까지 다 반영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더 편해져요. 그래서 얘를 2에다가 마이너스에 y 플러스 2로 뒤집어서 평행 이동 시키고, 그런 다음에 자, 얘는 결국 똑같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그냥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y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역시 1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스킬은 대칭이동을 먼저 시켜라. 근데 평행이동을 할 거면 대칭이동을 먼저 시켜놓고 평행이동을 대입을 하는데, F와 같은 문자와 식으로 주어져서 어렵다라고 하면 X하고 Y의 문자의 순서상의 자리가 바뀌더라도 원본으로 해석하고 평행이동을 시키는 게 맞다. 대칭이동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Y는 X 대칭 같은 게 나올 때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서상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되 X하고 Y의 부호를 앞에 반드시 플러스 1로 만들어라. 그걸 하기 위해서 X 앞에 마이너스 버가 있으면 마이너스 1로 괄호로 묶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괄호 아래 들어가 있는 x가 양수가 되도록 바꿔주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 평행이동의 가장 어려운 단계인 거고요. 이걸 제외하고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12가지 대칭이동 있죠. 평행이동. 뭐 원점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x축 대칭, x는 p 대칭, y는 q 대칭, 점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y는 ax 플러스 b 대칭, 그리고 점 대칭. 10가지네요. 요거 기본적인 대칭 이동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형하고 방정식이랑 점대칭은 또 다르죠. 그냥 정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호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방정식의 경우에만 부호를 뒤집는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아마 원의 방정식을 조금 더 다룰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